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다 크니 간섭도 싫어하고 관심도 싫어하지 않으신가요? 제 구독자 분 중에서는 두 딸이 아빠도 없는 엄마를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다지 돈도 없는데 늙고 병들면 자식보다 돈이 효자라 하신답니다. 이전에 참 많이 울고 지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홀로서기로 독립을 하고 산다고 하시던데요. 요즘은 오히려 안 보고 지내는 시간이 되레 행복하시다더군요.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도 자식 간의 관계는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더 특별하게 대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는 이유와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사례와 지인들의 사례를 모았으니 더욱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 배우자에게 다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결혼 후에 자녀들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에게 너무 몰두하다가 부부 사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자녀들에 비해 가볍게 대하다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는 정작 효도를 받지도 못한 채 부부 사이도 서먹해져 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노후 대책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노년이 되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노후 대책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니,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 덕분에 힘들고 고달픈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노년을 대비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너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학생부터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많은 액수의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나고 대학생이 된 후에는 정말이지 막대한 액수가 나가야만 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대학 공부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싼 등록금인 것이지요. 더구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 국내에서 대학을 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지요. 때론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함께 외국으로 가고 아버지는 홀로 남은 외기러기가 되어 돈 보내주는 기계처럼 쓸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보살피며 여가도 즐기며 오붓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 그런 시간들을 모두 희생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키운 자녀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알고 효도할 줄 아느냐 하면 그것도 다른 일입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 것처럼 으스대면서 부모님께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 자녀를 둔 노부모의 보람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후회와 절망으로 점철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열정이 남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했고 돈을 바치느라 부모의 허리는 새우등처럼 휘었고 재산은 거의 다 바닥이 났지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토록 공을 들인 아들이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 취직하였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미 가진 돈은 다 쓰고 나이도 들은 지인은 한국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답니다.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성공해서 잘 살게 된 아들은 어떻게 부모를 대했을까요? 그 아들은 부모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거나 따뜻하게 보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자식들하고만 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 돈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늙은 부모는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지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구제해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인은 아들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전화를 했답니다. 얘야, 내 형편이 이렇구나. 너 공부시키느라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돈 좀 보내주려무나.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사회보장 사무실로 가셔서 등록하시면 그곳에서 극빈자 보조금이 나옵니다. 가서 신청하세요. 그게 다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통화가 끊긴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자식을 키웠단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자식을 보냈단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탄식을 해봐도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가난하고 쓸쓸한 노년 생활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연들이 이 나라의 부모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 중 하나가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움츠려 들기도 하실 텐데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보살펴야 하겠지만 힘에 지나도록 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부부간의 오붓한 생활을 전혀 가지지 못할 만큼 희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다녀보고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도 가능하면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형편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자녀들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느냐며 항의할 구독자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뭐래도 노년의 등을 맞대고 서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상은 자녀들보다 남편 혹은 아내일 것입니다.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둘 사이에 사랑을 가꾸고 추억을 심어보세요. 둘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 자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모든 가정에서 부부는 없고 엄마, 아빠만 존재하는 것 같더군요. 자녀들은 만고강산 귀여운 내 아이로 남지 않지요. 아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됩니다. 부부는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부부 중심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성은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요. 일과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 동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성은 결국 집안에 들어앉아 삼식이가 되지요.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라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편의 은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지요. 자신이 은퇴한 후 아내 옆에 있으면 반겨줄 것이란 생각은 남편의 착각입니다. 남편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게 둘이 살 수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안겨주는 과제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지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부양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문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이미 자녀들 자신도 퇴직을 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인데요. 결국 앞으로 노부모가 될 세대들은 노후를 기댈 곳은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부모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부모를 말했지요. 수명이 70세 정도일 때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날 수 있었지만 인생 100세 시대에는 사정이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 등으로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예전처럼 형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또는 둘이서 노부모 부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좋은 부모란 그저 자식에게 많이 베풀어주기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생각의 변화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주택연금 신청자들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지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가입하더라고요. 지난해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퇴직을 하고 10수년 정도 은퇴 생활을 하면서 현역 시절에 모아둔 노후자금이 소진되었거나 퇴직 후에 얻은 일자리마저 그만두면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밖에 없는 그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택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장남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어서야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슬픈 것은 자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택 상속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는 것인데요. 부모가 90세 정도까지 산다면 그때 자식의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가 되지요. 자녀 입장에서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기보다는 자녀 교육과 각종 생활비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40, 50대의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아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요.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무조건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빚을 갚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시대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우리 노후 상황을 반영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